안녕하세요. 황은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입니다. 다 잘 지내셨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징병제, 여성 모병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성이 군대에 간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은 최근에는 남성들도 이제 징병으로 군대에 가고 있지만 모병제로 군인을 모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 인구가 너무 감소하니까 군대에 가는 아들들이 부족하고, 또 병사의 근무 기간을 이전에는 뭐 24개월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18개월로 이제 줄면서 그로 인한 병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병력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부족한 병력을 여성의 그런 징병으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셨는데, 그 제목이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라는 주제고요. 그 주제에서 윤지원 교수님이 인구 절벽 시대 차세대 복무제와 여성 인력 활용 방안이라는 그런 주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인구가 절감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여성도 징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그날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여성의 징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소년기에 실은 여군에 지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좀 애구심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총을 들고 국가를 위해 싸워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지 하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뭐가 문제였냐면 여성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키가 커야 돼요.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키에 미달을 했고, 또 체중이 몇 킬로 이상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도 작고 마르다 보니까 저는 군대에 지원할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쉽게 군대를 포기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새록새록 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일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최근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남성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 여자는 군대 안 가냐? 남자는 가는데 이거는 모순이고 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20 몇 개월 군에서 복무하면서 고생하는 거,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 아들도 군 복무를 마쳤으니까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이제 피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젊은 남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20개월, 20 몇 개월 고생하고 또 희생한 그 기간 동안 여성들은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었나? 그렇지 않거든요. 여성들은 그 기간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1년 또는 2년이란 그 이상의 시간을 자녀 양육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남성이 군대에 가서 고생한 거나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 기간이 저는 서로 엇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되지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요즘 세상이 남녀 평등한 사회가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죠. 또 우리가 양성평등, 남성적인 그런 성향, 여성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의 개체 안에서 공동적으로 발현돼야 된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교육을 유아기 때부터 이제 받도록 해서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여성에게 남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군대에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사회가 정말 모든 것들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여성이 하는 거 남성이 해야 되고 남성이 하는 거 여성이 해야 된다. 그런 사회라면 또 그런 것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평등하지 않은 이 사회에 사는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 그런 또 징병의 부담까지 겪게 된다면 그거는 이중고를 겪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근 군대는요, 이제 이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전쟁을 보면 숫자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몇십만 대군이 뭐 중국에서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막 놀래고 그러는 그 옛날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병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면 또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된다. 그런 논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최첨단 무기를 통한 전쟁이 가장 그 중요한 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무인기를 타고 이제 그 적군에게도 가게 되고 이제 그 꼭 사람이 그 무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첨단 무기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꼭 징병을 통해서 군대에 가야 된다는 건 저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전문화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정말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또 남성들의 복무 기간이 줄고 있어서 그러면 부족한 그 상비 인원은 어떻게 충원할 건가 하는 고민이 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 우리가 그 징병제, 여성을 징병제로 모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보다는 차라리 정말 병력이 부족하고 여성의 인력이 군대에 필요하다 하면 모병제로 사병을 모집하면 되는 거죠. 물론 현재도 여성이 어, 이렇게 부사관 이상은 어떻게 보면 모병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와 같죠. 예, 그렇지만 사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성이 군대에 가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 창출 차원의 하나로 여성에게 그 취업에 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모병제로 여성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부족한 병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성들은 왜 저희는 그러면 징병이에요. 저희도 모병제로 가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남성도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징병에서 모병제로 가는 그 단계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약 10년 정도 기간 안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징병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건 이제 남성이건 우리가 앞으로는 군대도 모병제로 가서 한 직업으로서 직업군인으로서의 그런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먼저 모든 군인을 징병으로 갑자기 모집할 수 없으니까
남자들은 일단 징병제로 모집을 해 나가면서 좀 부족한 인력 또 전문적인 충원 가능한 인력에서는 여성을 사병으로 모병제를 통해서 모집해서 이제는 모두 다 모병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징병제의 모병제의 가교 역할, 중간다리 역할을 여성 사병 모병제로 이제 해 나간다면 우리 군도 안정적으로 이런 병력의 모집 과정을 좀 안정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언뜻 보면 여성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여성은 군대 안 가고 애 낳은 걸로 퉁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은요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국민이에요. 우리가 징병제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출산도 하죠. 또 환경 문제, 여성들이 앞장서서 그 오염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미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주방이나 이런 그 살림 안에서조차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가 전란에 처하든가 아니면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웠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과 싸울 때도 그 주변에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또 정말 강강수월래 이렇게 그 인력의 어떤 충원 역할을 했던 부분이 그 여성이잖아요. 또 일제시대에는 어땠나요? 여성이 정말 총을 들고 독립군에 가입하고 또 의병에 투입돼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다 바친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나라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와가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회에서 들으니까 미국은 전쟁이 발생하면 그때 여성을 징집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국가에 어떤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 여성을 징집해서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평화시에 평상시에 여성을 징병제로 모집한다는 그런 사고는 우리가 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현대의 군 병력에 여성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실은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여성의 군 인력을 징병이 아니라 사병을 모병제로 모집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안드려 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병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모병제 이야기가 이제는 좀 뒤로 미루거나 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모병제를 통해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